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계속 악수를 연속해서 지금 이재명이 놓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고 그러면 당연히 반유대주의로 나가면 미국과 싸우게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최대의 악수로 떠오르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음. 결국에 트럼프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제 지금 나왔죠. 그렇죠. 며칠 전에.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노땡스 했다고 어, 정확하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해 놓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인 주한미군이 지금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8월 17일 날 나온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뭔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보면은 무슨 뜻이 그냥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말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한국한테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랬더니 한국 대통령이 그냥 노 땡큐 그러고 말았다. 그 뒤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것을 미국이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적보다는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라는 얘기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김정은 얘기를 쓴 거는 다음번 내가 상대할 나라는 북한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로 잘 하자고 이란처럼 폭격을 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 너는 내가 다음번 손봐야 될 적국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한테는 한국은 나한테 배신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오고 싶다 뭐 그러려면은 친하면 줘요. 친하면 줍니다. 왜? 친구니까. 그런데 그렇게 맞짱을 뜨고 덤비고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준다는 조건이 뭐냐면 훈련 같이 해. 그러고서 네가 잘하면 줄게.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지금 안 하는 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미국이 훈련하는 거 보고서 잘하면 주겠다고 그랬는데 훈련을 하지 않았으니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도 못한 거지. 근데 지금도 그 반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쿠팡 사태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모스탄 대사 뭐 이렇게 잡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우리랑 친구 나라가 이렇게 미국한테 계속 다 미국이네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한테 이길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텐데 언론들이 반미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이게 난 기사를 보면 무슨 뜻인지 읽지를 못하겠는데 미국이 훈련 안 한다면 또 큰일 난 거로 쳐요. 보통 때는 훈련 안 하기를 원하는 듯이 쓰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가당착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세계 돌아가는 것을 엄중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알 수밖에 없었던 거가 그 당대의 최고의 국제정치학자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다 본 거죠. 예를 들어서 1942년, 43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대거 항일운동에서 이제 포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친일파에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와, 일본이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네. 이렇게 센 나라하고 우리가 독립이 당장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벌자고. 그래가지고 항일운동을 그 레벨을 낮추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승만 박사는 국민들한테 싸우라고 막 독려를 합니다. 일본이 막 기세등등하게 미국하고 전쟁할 때 이승만 박사는 누가 이길지를 아니까 국제정치의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지금 이제 일본한테 덤벼들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려면은 우리도 싸우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바로 그거 한번 지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세계를 재편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기여를 해야지 거기서 나온 결과물에 우리한테 유리한 그 이제 과일을 가져가는 건데 지금 맞짱을 뜨고 있단 말이지. 결과물을 가져가기는커녕 오히려 패배자의 편에 서 가지고 손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너무 정확하게 깼다고 있었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예견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여론을 바꿔가지고 도와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친미가 아니라 미국을 이용할 수 있는 진짜 탁월한 그러면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보스가 미국과 동맹을 넘어서 이 세계 정세를 읽고 우리에게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정책을 사용해야 미국을 된다고 활용을 생각하는데 잘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잘 활용하면은 통일됩니다. 곧 통일될 수 있어요. 미국을 잘 활용하면은. 지금 북한도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그 북한이 안에서. 위기죠. 근데 맞습니다. 북한이 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우리가 미국 나가라고 그러면 북한이 좋아할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미국 나가라고 하면 좋아하는 게 중국이에요. 김정은이가 미국의 중앙정보국장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폼페오가 그랬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한미군이 철군하면은 당신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책상을 딱 치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그 헛소리 듣지 마시오. 중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중국은 북한을 위구르나 티베트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어서 중국이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미국 나가라. 한국하고 미국 안 하겠다. 미국 손 떼라 그런 것은 북한이 중국한테 잡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대만과 한국과 일본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다고 당연하죠. 지금 봐야 되고 당연하죠. 또 지금 길들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지정적 위치 중에 하나가 두만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쪽을 통해서 이제 세계 패권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중국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해바다는 북한 바다가 되고 일본 넘어가고 태평양 넘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거꾸로 봤을 때는 북한이 그 중국을 쐐기 박아주는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국제정책 오묘한 복잡한 것을 이해 못하고 우리가 미국 나가라고 그러면 김정은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악수를 둔 게 아니라 두어졌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이제 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서 그 국제정치학의 원리를 살펴야 되는데 그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힘센 나라가 한국이 그러니까 그래 넌 네 맘대로 하라고 포기할 건가? 아니면은 넌 네 맘대로 해. 난 내가 할 거야. 내가 혼자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힘으로 북한을 혼자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중국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안 도와줘도 이란하고 싸우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이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혼자 합니다. 나는 혼자 한다고 봐요. 혼자 한다고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입을 피해는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 국제정치학을 모르는 얘기고 근데 미국은 그래 한국이 가려니까 난 가야지. 그래 떠날게. 그렇다고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본질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얘기한 것처럼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너희가 이란 안 도와줬어? 그럼 나 뺄 거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을 가장 잘 따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군대도 만들려고 하고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는 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들은 안 좋게 표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지금 어떤 이 흐름 가운데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또 트럼프는 이 일본을 사용해서 어떻게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좌파들이 일본하고 죽창 들고 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본 군사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덤벼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무장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나라예요. 일본 헌법에 일본은 무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 미국한테 덤빈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농업국가로 바꿔놓으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거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무장을 하게 됐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생길 때마다 일본이 쭉쭉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적이 되니까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중국 좀 같이 막자 그랬는데 한국이 싫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안은 그럼 일본을 통해서 막아야 되겠다. 바로 그 무렵에 한국이 미적미적할 때 일본의 그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우리는 중국하고 1000년 동안 숙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내가 막아드릴게요. 근데 내가 막으려면은 우리도 군사력을 갖추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소다로가 그 영리한 사람인데 일본은 헌법 그 평화헌법 구조에 일본은 전쟁을 국가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무장하지 않는다. 그걸 바꿔달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만에 전쟁이 나면은 일본은 싸우러 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미국이 거기에 너무 고마워하고 찬성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나는 일본은 이제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올바로 찾아가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본이 궁극으로 간다고 난리치는데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전쟁을 못하면 회사예요. 회사하고 국가가 다른 건 전쟁을 할 수 있냐 없냐 여부입니다. 근데 일본은 회사였지. 전쟁을 못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력은 아시아의 선한 힘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이 군사력 갖는 건 너는 깡패니까 안 되라고 쭉 얘기하던 나라가 아시아의 선한 힘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이든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그것이 한 단계 격상돼 가지고 뭐 국민의 지지를 80%나 받는 우파 정권이 이제 성립이 됐죠. 우리나라가 반일을 할 때마다 일본은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정부가 생각 때마다 일본 강해졌어요. 결국은 일본을 그만큼 강하게 만든 것은 북한과 한국의 좌파 정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세력을 미국이 견뎌야 되는데 미국은 혼자 하기보다는 일본이라는 큰 세력이 막아주면 좋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그냥 한 편이 된 겁니다. 완전히. 옛날에는 함께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일본군은 그냥 탄약이나 날려주는데 지금은 함께 싸우는 군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다카이치도 이제 앞선 정권에서 이제 말했던 그대로 말을 하면서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일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랑 계속 이제 교류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10대, 20대들이 보수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 이제 일본 선거에서도 참정단이라고 하는 이 정권이 이제 가장 이제 극단적인 이제 보수의 이 정권으로 딱 일어서면서 다카이치가 하지 못하는 말까지도 막 이제 맞아버리죠. 하는 뭐 딥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보수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일본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힘을 지금 다카이치가 또 힘입어서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위해서 물론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군대를 만들고 진짜 중국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것 일본이 같아요. 이제 진짜 강대국에 이르고 다시 가는데 그거는 지금 비단 그 일본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국제 정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이게 나라가 큰데 이게 돈만 버는 나라예요. 돈만 버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들은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은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야말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 치는 겁니다. 그 필리핀은 삼성보다 돈이 작지만은 필리핀은 전쟁할 수 있어요. 삼성은 전쟁 못 한다고. 그러니까 국가하고 회사가 그렇게 다른데 일본은 회사예요, 지금. 그래서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일본은 아마도 2020년대 어느 즈음에 국가의 행보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행보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영원한 전쟁도 못하는 비보통 국가로 남아요. 그런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한 것을 이 조건을 중국 때문에, 북한 때문에, 한국 때문에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일본이 재무장하는 게 싫으면 미국, 너 중국하고 싸우는 게 지금 급하지? 내가 해줄게. 일본 무장시키지 마라. 저거 무장시키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해진 거죠. 그 해군은
중국하고 일본이 싸우면 해군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이길 때도 나옵니다. 그 컴퓨터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해군은 미국 해군 다음이다까지 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독도 지킬 수 있어요? 미국 해군하고 미국 다음으로 강한 일본 해군인데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은 지금 문화계 안에서도 지금 반일 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반유대주의 감정 그리고 반미 감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오히려 진짜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 일본도 제가 듣기에는 그 안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중요한 나라니까 이제 조그련이라고 해서 북한의 간첩들이 파친코와 연결돼서 맞죠. 일본에 지금 연결돼 있고 또 중국의 간첩뿐만 아니라 러시아 간첩이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그러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지금 타카이치가 간첩 잡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판 국정원을 처음으로 그렇죠. 만든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반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인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이 미국이 한국을 빼앗길 수 없는 위치이지만 만약 이대로 간다면 저는 제가 트럼프라면 가장 속 시끄러운 게 북한이 아니라 한국일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노선으로 항상 북한을 가고 있으니까 때리면 되는데 이 지금 이 한국이라는 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노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진짜 이대로 가면 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뭐 북한이나 중국이 만약에 쳐들어올 때까지 놔둔 다음에 완전히 미국이 이 한국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강대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이고 강대국하고 약소국 사이에서는 right, 권리 가지고 싸움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국제정치는 도덕은 없습니다. 도덕은 없고 국가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계산을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지금 국제 정세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의 상황 그리고 베네수엘라부터 이란 중동 정책까지 다 나눴고 결국엔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동북아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한국은 다른 노선을 타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미국과 완전히 하나 돼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미 이제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이런 궁금증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일본은 아무리 미국이 도와주고 있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뭐 60대 70대만 하더라도 이 전쟁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미국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실제로 일본에게 대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일본은 이제 DNA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틈만 나면 세계를 이제 힘만 생기면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지만 키워주면서도 이 어느 정도의 힘의 견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한국이 그걸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본을 경제하고 또 중국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미국에게 알려줘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에 했던 일이죠. 그렇죠. 이런 동북아 정책 가운데 한국이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미국 학자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일본이 이 군국으로 군사력을 가지는 나라로 가고 군사력을 쓸 수 있는 나라로 가는데 어디까지 미국이 허용해 줄 수 있느냐. 그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게 딜레마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어느 이상 커지면은 중국보다 일본이 더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정학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가운데 방파제가 없어요. 붙어 있는 강대국입니다. 중국은 차라리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맞기가 더 좋아요. 근데 일본이 강해지면은 이거 큰일이란 말이지. 그때 이제 한국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한테 일본을 더 이상 강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축이 돼가지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원하는 거 그것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일정 부분 맡아주겠다.
하게 되면은 한국은 정말로 괜찮은 그런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다 구상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에다 노릇을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세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중에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통일되더라도 있는 게 훨씬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도래될 수 있고 또 미국하고 안보 관계를 잘 맺으면은 부산물로 경제 관계가 좋아집니다. 뭐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예측을 했지만은 2040년쯤 되면은 아마도 만주가 한국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동맹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그걸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지금 뭐 당장 그 삐거도 걸고 있습니다만은 뭐 해결이 뭐 어떤 수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는 45년도와 48년도의 상황이 그냥 그대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미국이 40%의 그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때 패전국은 중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되게 중국이 된다면 패전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과 중국이 열리면서 한국이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은 이거 통일로 간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한국이 그냥 저는 말로만 지투 국가가 아니라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그럼 지투가 될 북한이 수 있는 열리고 중국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만주를 우리가 장악하게 된다. 그렇죠. 이러면 진짜 한국이 그게 정말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그냥 그 책에서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런 예측을 이미 한 거군요. 이미 우리나라 2014년에 음. 그때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지금 방금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지리멸렬해지고 그러면 만주는 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걸 2040년쯤 될 거다라고 본 겁니다.